오는 8월 1일이죠.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일이 임박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그 전에 타결하겠다는 목표로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협상이 쉽지 않겠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우리와 대미 수출품 구성이 비슷한 일본은 어떤 조건으로 미국과 합의했는지 그리고 우리도 이 비슷한 수준의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카드를 제시해야 할지 경제 포커스 시간 KBS 허효진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상호관세 유예 종료일을 앞두고 미국이 세계 각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는 또 유럽연합하고도 타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일본, 유럽연합 합의 내용부터 좀 짚어보실까요? 이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 결과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많은 언론에서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쌀을 내주고 자동차를 지켰다. 아하. 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8월 1일부터 일본에 원래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었는데 네. 이 협상에 따라서 일반적인 관세, 즉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고 자동차 관세를 12.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일본은 기존에 미국에 내는 자동차 관세가 2.5%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관세도 결국 15%가 되는 겁니다. 15. 네. 네, 관세율 이 10%포인트를 낮추기 위해서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59조 원 규모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예. 쌀과 일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 강력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유럽연합과 미국의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졌는데 EU 역시 7,500억 달러 규모, 1,000조 원이 넘는 규모인데요. 예. 이 미국산 에너지 구입 등을 대가로 15% 관세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15%가 기준선이 좀 네. 셈이죠. 이제 뭔가 우리에게도 이 15%라는 숫자가 약간 매직 넘버처럼 다가오는데 이번 타결 소식 두고 일본 안에서는 어떤 평가가 나옵니까? 이 일본 정부는 협상 결과에 대해서 비교적 선전했다 이렇게 자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도 이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거든요. 예. 이때 이 대미 무역 흑자 국가 중에는 지금까지 가장 낮은 숫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반도체와 의약품 등 이런 경제 안전보장 측면에서 중요한 물자는 향후에도 일본이 다른 나라보다 더 나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확약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실제로 대미 협상을 타결한 베트남이나 필리핀 이런 국가보다는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5,500억 달러 이게 엄청난 규모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투자처와 이 투자금 집행 방식을 미국이 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굴욕적인 협상이라는 일본의 비판 여론이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0에서 15가 된 건데 마치 25에서 15가 된 것처럼 그렇죠. 받아들여져서 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직 이제 협상 중인 우리한테는 이게 잘 된 일일까요? 아니면 좀 더 부담으로 아무래도 다가올까요? 네, 아시겠지만 일종의 이제 이 관세 협상 결과가 가이드라인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네. 부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이 관세 협상 얘기가 나온 게 이제 지난 4월부터인데 본격적으로 예. 나온 게 네.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4월 초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때문에 그 이후로는 사실상 우리 정부가 공백기였잖아요. 혼란했죠. 그래서 네. 이 당시에는 일단 미루고 보자. 비를 좀 피하자. 이런 지연 전략을 썼다면 네. 이제는 정말 8월 1일부터는 진짜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으름장을 놓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일본은 우리랑 이제 대미 수출 품목이랑 그 규모가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네. 일본보다는 더 나은 결과를 가져와야 되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부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도 일본과 한국을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비슷하게 놓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본과 우리나라 이 대미 수출 품목이나 규모가 비슷하다고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좀 비교를 해볼까요? 네, 지난해 이제 미국과의 무역에서 이 두 나라가 얼마나 흑자를 봤냐. 예. 그 규모를 보면 한국이 660억 달러, 약 91조 원이라고 하고요. 네. 일본이 684억 달러, 약 94조 원. 네. 그러니까 정말 비슷합니다. 예. 또 이 자동차 및 관련 부품이 대미 수출의 이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점도 정말 비슷하죠. 그렇죠. 네. 네, 미국도 이 점을 매우 잘 알고 우리와의 협상에 있어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써먹으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보여요. 네. 하워드 러튼이 미 상무부 장관의 인터뷰를 보면 이거를 좀 알 수 있는데
이 장관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도 뭐 유럽과 마찬가지로 매우 협상을 타결하고 싶어한다. 이건 뭐 일반적인 얘기고 네. 여기에 덧붙여서 한국과 일본은 경쟁 관계에 있다. 한국이 일본의 협상 타결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상상할 수 있다. 한국은 아마 어쩌지 했을 거다. 네. 또 이 미일 협상 결과를 보고 입에서 욕설이 나오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이제 우리한테 일본은 이만큼 투자했다. 이만큼 그렇죠. 시장 개방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협상에 압박을 가할 개연성이 충분히 높다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 자동차 관세 25%를 그대로 가져가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텐데 지금 2분기 실적만 놓고 봐도 이미 좀 그런 영향이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자동차 가격을 좀 보자면요. 미국 시장에서 도요타와 혼다, 일본 차와 네. 이제 우리 현대기아차 상당히 경쟁자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현대차 소나타와 도요타 캠리를 좀 비교를 해 보자면요. 네. 소나타의 미국 판매가가 26,900달러라고 합니다. 예. 캠리는 28,700달러라고 하거든요. 비슷해요. 네, 소나타가 약 6% 정도 그래도 저렴하죠. 네. 좋은 뭐 품질 덕분도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본과 EU는 미국에 내는 자동차 관세가 2.5%인데 네. 우리나라는 FTA로 무관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향도 분명히 가격에 미쳤을 겁니다. 네. 그런데 만약 이제 한국은 그대로 자동차 관세 25%를 가져가고 일본은 15%다. 이걸 적용을 한다면 이론적으로는 소나타가 33,625달러, 네. 캠리는 33,005달러가 됩니다. 역전되네요. 그러니까, 네, 우리 차 가격이 비싸지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관세 영향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분기 실적에서도 나타났거든요. 이 현대차와 기아차가 뭐 하이브리드 수요 확대에 힘입어서 올해 2분기에는 역대 최대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예. 그런데 관세 영향으로 오히려 수익성은 떨어졌습니다. 기아는 이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24%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예. 현대차도 15% 넘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게 더 문제인데 네. 2분기는 그나마 이제 미국에 이미 들어가 있는 이미 이제 무관세로 들어가 있는 이 재고를 팔아서 이 관세 비용을 아꼈다면 3분기부터는 정말 이 관세 부담이 본격화한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EU 자동차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로 타결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도 더더욱 이 자동차 품목 관세만큼은 최소 15%로는 방어를 해줘야 한다는 업계 얘기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미 수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게 이 자동차 관련이기 때문에 자동차 15%만큼은 진짜 꼭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쟁점별로 좀 더 살펴보면 우리도 일본처럼 결국에는 뭐 유럽연합처럼 대규모 투자를 약속해야 낮은 관세율을 좀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 미국 정부가 이제 당초에 일본한테 제시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4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도 550조 원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라고 요구했다는 이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이제 미국과 일본 관세 협상을 보면 일본은 5,500억 달러, 즉 756조 원 규모로 투자를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네. 우리 정부는 재계랑 함께 이제 이렇게 따져 보니까 1,000억 달러. 1,000억. 네, 우리 돈 137조 원 규모의 이 계획을 세운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서 나온 숫자 4천억이나 5,500억에 비하면은 많이 적은 숫자인데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또 경제 규모를 놓고 봤을 때는 4천억 규모가 사실은 우리 정부에는 무리한 거는 정말 사실이에요. 사실 말이 안 되는 숫자긴 하거든요. 네. 이게 지난해 기준으로 봐도 한국의 이제 명목 국내 총생산 규모가 일본의 뭐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네. 이제 경제 규모가 다른데 같은 수준의 이제 투자 금액을 요구하는 건 좀 무리라는 그렇죠. 거고, 네. 또 한국은 이미 미국에서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가장 높은 국가라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네. 또 한국의 1,000억 달러 투자에는 직접 생산 시설 투자가 포함이 돼 있거든요. 예. 뭐 현대차 그룹이 이미 뭐 밝힌 바가 있지만
뭐 현지 공장 설비 현대화나 제철소 건설 등을 포함해서 이렇게 투자 규모를 이제 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좀 상당히 어필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일본의 설명을 들어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5,500억을 다 이제 진짜 직접 투자한다는 게 아니라 좀 정부가 보증을 서준다 이런 개념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을 좀 부각하면서 그간의 투자 계획과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을 잘 연계해서 이 미국 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네. 대규모 투자와 또 다른 한 축이 이 시장 개방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 부분도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같아요. 네. 시장 개방에 동의해야만 관세를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예. 우리가 계속 이제 거론을 하고 있는 이 시장 개방 분야는 크게 쌀과 이제 30개월령 이상 소고기입니다. 네. 뭐 농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여론을 감안해야 하는 분야인 건 사실이고요. 네.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관세 없이 들여오는 쌀의 총량이 연간 77만 톤이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에서 이 미국의 비중을 늘린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가마다 이제 별도 조약을 맺어서 좀 이 쌀 수입 비중을 정해놨기 때문에 일본처럼 좀 재량을 발휘하기는 좀 쉽지 않은 분야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의 좀 보도를 종합해 보면 정부가 쌀 수입을 좀 확대하는 부분을 좀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농축산물 시장 개방 문제 하면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가장 민감한 문제가 될 텐데 이걸 좀 막아내면서 관세율 인하를 끌어낼 수 있는 어떤 카드가 다른 게 없을까요? 네, 경제 포커스에서 여러 차례 좀 얘기를 했었는데 조선밖에 좀 답이 없는 역시. 것 같아요. 네. 김정관 산자부 장관과 러트닉 상무부 장관 회담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이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네. 미국 측의 조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양국 간 조선 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가 이제 제조 부흥이고 네.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조선 분야를 부흥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협력안을 제시할지가 이번 관세 협상 결과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내 조선 빅3 기업들과 같이 이제 구체적인 협력안을 이제 미국에 제시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뭐 군함도 만들고 기술도 알려주고 인력 양성까지 지원하는 이 패키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지원을 포함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또 이뿐만 아니라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 산업 전반에 걸쳐서 직접 투자, 뭐 현지 인력 양성 이런 것들을 산업 협력 패키지를 제안하면서 한국이 대체 불가능한 제조 동맹임을 강조하는 데 주력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어떤 투자 금액의 액수의 어떤 크기를 비교할 게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도움을 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어필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 협상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 2+2 그 통상 협의가 우리 기재부 장관 출국 직전에 갑자기 취소가 돼서 야 이거 협상이 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말 우여곡절이 참 많았는데요. 네. 어쨌든 이제 31일에 구윤철 기재부 장관과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만날 예정이고 네. 또 조현 외무부 장관이 마크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랑 각각 이제 좀 만나기로 했다고 하거든요. 네. 2+2가 취소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뭐 미국에 가 있는 고위 관료들이 정말 열심히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최근 이제 보도를 보면 백악관 당국자가 이 한미 무역 협상에 관해서 뭐 생산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하기도 하고 예. 트럼프 대통령도 짧지만 뭐 한국과도 협상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한 걸로 봐서는 네. 아예 비관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불과 이제 5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나라들과도 미국이 협상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아무래도 우리 정부로서는 조급한데 이 가운데서도 어쨌든 우리 측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를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멀리서 이렇게 조용히 진행이 되고 있고 전해지는 내용들이 적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이번 주 안에 꼭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월요일 경제 포커스